안녕하세요. 한국NI 어플리케이션스 엔지니어 최우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 넷뷰의 구조 중 케이스 구조와 시퀀스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스 구조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코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케이스 구조입니다. 함수 팔레트의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선택하여 블록 다이어그램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물음표 모양으로 선택자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선택자 터미널에 들어오는 입력 값에 따라서 다른 코드가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페이지는 상단에 케이스 선택자 라벨에서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정지되는 while 루프를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케이스 구조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리언 컨트롤을 만들어서 이 불리언 컨트롤을 선택자 터미널에 연결하고 이 불리언 컨트롤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각각 다른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선택자의 아랫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보이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좌측과 우측의 화살표를 누르면 인근 케이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참 케이스 안에는 난수 노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구조 바깥으로 터널을 만들고 인디케이터를 달아서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고요. 이 데이터는 눈으로 보기가 쉽게 웨이브폼 차트로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선택자를 통해서 거짓 케이스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짓 케이스에는 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불리언 컨트롤을 눌러서 참값이 선택자 터미널에 입력되게 되면은 난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력을 하고 다시 불리언 컨트롤을 눌러서 거짓값이 선택자 터미널에 들어가게 되면은 0이 계속하여 출력됩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while 루프의 반복을 정지시켜 코드의 실행이 멈춥니다. 이 케이스 선택자에는 불리언뿐만이 아니라 문자열, 정수, 열거형, 그리고 에러 클러스터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거형 타입을 케이스 구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에서 열거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열거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아이템 편집을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아이템을 정의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 아이템에는 난수, 두 번째에는 0 출력, 세 번째는 1 출력이라고 정의를 해준 다음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주었던 불리언 컨트롤은 지워주고요. 새로 생성된 이 열거형을 케이스 구조 선택자 터미널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선택자의 아래 화살표를 눌러보니 아까는 분명히 3개의 아이템을 만들어줬는데 2가지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그럴 때는 이 케이스 구조의 테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었던 모든 케이스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난수 케이스에는 난수 노드를 넣어주고 0 출력 케이스에는 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 출력 케이스에는 1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케이스 구조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리게 되면 케이스가 하나씩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실행을 시키고 현재는 이 웨이브폼 차트의 Y축이 오토 스케일링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우클릭한 다음에 오토 스케일을 취소를 하고 Y축의 스케일을 -1부터 2까지 보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열거형 컨트롤을 변경을 시켜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선택자 터미널의 값에 따라서 웨이브폼 차트에 다른 그래프가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는데 2가지 주의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선택자 터미널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거나 기본 케이스를 지정하여 정의된 케이스 외에는 기본 케이스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택자 터미널에 숫자형 컨트롤을 연결을 해주고 이 케이스에는 0인 케이스와 1인 케이스 2가지만 만든 다음에 실행 버튼을 보니 화살표가 깨져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에러를 살펴보니 일부 선택자 값에 케이스가 없다고 하고 세부사항을 읽어보면 모든 가능한 값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0과 1 2가지만 정의해 놓았는데 컨트롤에서 2를 주면 어떻게 할지 알려줘 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기본 값을 정의해 주면 되는데
정의되지 않은 케이스가 발생하여도 모두 기본 케이스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기본 값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케이스의 테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기본 케이스로 만들기를 해주면 코드를 다시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컨트롤에 0을 넣으면 케이스 선택자가 0인 케이스의 코드가 실행되고, 1을 넣으면 케이스 선택자가 1인 케이스의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정의되지 않은 값을 선택자 터미널에 넣어주면 기본 케이스인 0의 코드가 실행됩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 예라면 이렇게 불리한 컨트롤을 선택자 터미널에 연결하여 참 혹은 거짓 두 개 이외의 값은 없을 때, 혹은 이렇게 열거형 상수를 연결하여 정확히 선택자 터미널에 들어올 값이 정해져 있을 때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 케이스가 없어도 실행 화살표가 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출력 터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시는 코드와 같이 0인 케이스에는 실수 0을 터널에 연결하여 인디케이터를 생성을 해주고, 1인 케이스에는 아무 값도 입력해주지 않으면 코드의 실행 버튼이 깨져 있습니다. 에러를 살펴보면 터널 지정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 터널을 지정해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시각적으로는 터널이 이렇게 하얗게 뻥 뚫려 있으면 아직 정의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터널에 새로 값을 지정을 해주면 다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정해주기가 힘들고 기본값으로 연결해버려도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터널에서 우클릭하여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의 값을 모두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값으로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구조는 시퀀스 구조입니다. 시퀀스는 이름 그대로 작업 순서를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함수 팔레트에 구조, 플랫 시퀀스 구조를 선택하여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블록 다이어그램에 시퀀스 구조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시킬 코드를 이 안에 작업해주고, 구조의 오른쪽 테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다음에 프레임 추가를 눌러주면 이후에 실행시킬 시퀀스 프레임이 하나 더 생성됩니다. 시퀀스 구조의 왼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전의 프레임 추가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선택을 해주면 먼저 실행시킬 시퀀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퀀스 구조를 만들어주면 각 시퀀스 프레임 안에 작성된 코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단일 버튼 대화 상자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 버튼 대화 상자라는 노드는 메시지와 하나의 버튼을 포함하는 대화 상자를 디스플레이하게 하는 노드인데요. 이렇게 안녕하세요와 한국 NI입니다를 출력하게끔 하는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각각 만들어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두 개의 대화 상자가 동시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하지만 시퀀스 구조를 만들어 각 노드의 실행 시퀀스를 나누어주면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대화 상자가 먼저 디스플레이 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시퀀스에 있던 한국 NI입니다 라는 대화 상자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시퀀스 구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만들어가는 것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싶으면 시퀀스 구조의 테두리에서 우클릭하여 닫힌 시퀀스로 대체해주면 이전에 보았던 케이스 구조와 같이 상단의 선택자 라벨로 구분하여 시퀀스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여기까지 랩뷰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 중 케이스 구조와 시퀀스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